네, 반갑습니다. 문성 IT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우리가 70의 3일째 1번 문제를 가지고 기출문제 뽀개기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전까지 쭉 우리가 그 전제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입력 제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마지막 우리가 지금 타이머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타이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속성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우리가 타이머가 동작되는 과정을 한번 보고 진행을 하죠. 자, 이런 조건일 때 예를 들어서 푸시버튼 3이 눌렀다 떼지면은 이 타이머가 5초짜리 타이머가 돌겠죠. 눌렀다 떼면은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이게 발생하는 이 누적값이라는 값이 있죠. 이 값을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시뮬레이터를 돌렸는데요. 우리가 이 타이머라 하면 기본적으로 타이머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설정값. 이게 지금 100ms 타이머니까 50을 입력하면 5초를 의미를 하고요. 5초짜리 타이머를 온 딜레이 타이머로 돌려라.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값들이 이게 누적값이라고 그랬죠. 이건 누적값. 얘는 설정값.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값이 또 하나 있죠. 이게 비트값. 비트라 하면 0이냐 1이냐 ON 혹은 OFF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값들을 우리가 이렇게 마우스를 대보면, 자, 여기 보면 이 같은 T00, 그러니까 T0 타이머 값이라는 변수인데, 디바이스로는 T0 값이 맞는데, 여기에서 보이는 변수는 타입이 워드 타입이고 크기가 2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더블 워드죠. 워드 값에 대한 그 크기는 사전에 우리가 이미 학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똑같은 T00라는 T0 디바이스가 보이는데, 여기는 타입이 뭘로 보입니까?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올려놓으면 비트 값으로 보입니다. 비트 값으로. 그리고 크기는 1입니다. 비트 값. 타이머에는 값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설정값,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여주는 누적값, 여기에서 보여주는 비트값. 그래서 이게 온오프를 나타내는 비트값, 같은 의미로 쓰이는 이치에 따라서 그 값들의 속성이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타이머를 하면서 이제 이 타이머 뽀개기 과정에서 이런 설명을 제가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타이머 같은, 특히 타이머나 카운터나 이런 값들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앞에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타이머가 동작을 하려면 조건 1이 ON이 되고 M1이 ON이 되거나, 혹은 조건 1이 ON이 되고 M2가 ON이 되거나, 이런 전제 조건이 있어야만이 반드시 타이머가 동작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것은 그 타이머의 신텍스에 대한 구조니까, 이 타이머는 혼자 앞에 어떤 전제 조건 없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이쪽 액션 부분에서 발생하는, 이쪽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은 앞에 반드시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달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만일에 어떤 전제 조건이 의미가 없을 때는 그 더미 필터 같은 F99 같은 더미 필터, 그러니까 항상 ON 뭐 이런 필터 플래그 값을 앞에다 더미로 넣어주는 그런 경우도 있듯이, 반드시 앞에 조건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액션이 발생하는 그런 짝을 이루게 돼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레드 다이어그램의 신텍스 구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앞전 그 타이머에 대한 복습을 마치고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상호 인터락이라는 개념인데요. 실제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주로 이제 인터락은 이렇게 비접점으로 접점을 만들어서 상호 인터락을 거는데, 타임 차트에서는 어떤 형태로 우리한테 제시를 했는데, 이런 상호 인터락이라는 구문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먼저 시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이런 시그널들이 보입니다. 이런 시그널이. 이건 의미가 있고요.
여기 같으면은, 이런 시그널이겠네요. 이런 시그널. 자, 보세요. 지금 푸시 버튼 B를 눌렀다 때는 네거티브 신호에서 어떤 신호가 발생한다는 것은 인정을 했는데, 이 신호가 진행하면서 어떤 푸시 버튼 A라는 신호가 발생을 한 게 타임 차트에 보이죠. 그런데 내부에 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얘는 무시당했다는 겁니다. 무시당했다. 이 신호가 오는 것은 무시당했다. 자, 이 신호를 한번 볼까요? 이 신호는, 자, 푸시 버튼 A를 눌러가지고 어떤 신호가 이렇게 진행되는 액션이 발생을 했는데, 이 신호가 발생하는 이 밑에 어떤 액션에 변화가 발생했습니까? 안 했다는 거죠. 얘도 무시당했죠. 자, 보면은, 푸시 버튼 A를 눌렀을 때 푸시 버튼 B라는 신호가 무시당했고, 푸시 버튼 A를 눌렀을 때 푸시 버튼 B라는 시그널이 무시를 당했다. 이런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의미 없는 시그널을 우리가 찾아내면 이 신호가 바로 상호 인터락이라는 개념에 쓰이는 신호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면은 다시 설명하면, 결국은 푸시 버튼 A로 어떤 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푸시 버튼 B로 발생하게 되면 푸시 버튼 A는 이미 이 푸시 버튼 B의 선 입력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후행적으로 발생하는 이 신호는 그 신호에 대한 범위는 유효성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가 반대로 푸시 버튼 A라는 놈이 먼저 그 신호를 발생을 시켰다면 푸시 버튼 B라는 신호는 그런 유효성의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푸시 버튼 A와 푸시 버튼 B는 상호 인터락 관계고요. 상호 인터락 관계고 이것은 선입력 우선 회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락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선입력 우선 회로, 그 다음에 후입력 우선 회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선입력 우선 회로의 가장 그 대표적인 신호가 뭐죠? 예전에 보면 장학 퀴즈 같은 거죠. 가장 먼저 누른 사람이 우선권을 갖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든 신호가 눌러도 1초 0.0001초라도 늦게 누른 사람의 신호는 무시가 되는 거죠. 이런 선입력 우선 회로가 있고요. 후입력 우선 회로의 가장 우리가 예로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집에서 여름이면 쓰던 선풍기의 그 버튼을 1단, 2단, 3단, 그 다음에 그 0을 누르면 전체 선풍기에 리셋이 되는 그 버튼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단을 누르고 그 다음에 2단을 누르면 바로 1단이 꺼지면서 2단으로 그 속도가 바뀌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누른 신호를 우선으로 하고 앞전에 있는 신호는 끊어버립니다. 일단 인터락이라는 것은 특징적으로 선입력 우선 회로든지 후입력 우선 회로든지 공통적인 특징은 뭐죠? 두 기능이 동시에 동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기능이 되면 선입력 같은 경우는 먼저 눌렀던 기능을 보호를 하고, 후입력 같은 경우는 뒤에 가장 최근에 눌렀던 신호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어떤 신호가 복수로 동시에 진행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인터락이라는 개념인데요. 그 인터락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 여기서 이 내부적으로 푸시 버튼 A, B는 상호 인터락이 걸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것을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바로 여기에 있는 M2는 여기서 발생한 이 M2고요. 여기서 발생한 M1의 비접점은 여기서 발생했던 M1의 값입니다. 서로 상호 반대편에다가 인터락을 이렇게 비접점으로 인터락을 걸어줬는데, 실제 이게 어떻게 인터락이 걸렸는지는 이제 이 레더 다이어그램에서 해석을 다시 해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유접점 회로에서 이 상호 인터락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의미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전기 시퀀스 회로 기초 다지기 과정에 보면 1- 시퀀스 동작 상태에 관한 용어에 보면은 자세한 제가 시뮬레이션까지 해서 선입력, 후입력, 우선 회로의 상호 인터락을 설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그 파트로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길 바라고요. 간단하게
그때 발생했던 그 인터락의 개념이 뭐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인터락이라는 것을 선입력으로 그린다면 영어식 그 표현을 하면 상호 락을 건다는 상호 서로 상대방에 대한 프로세스에 자물쇠 락킹을 건다 이런 뜻이죠. 이런 신호가 있다면 이 X2에 해당되는 비접점 신호를 여기다 주고 여기 X1에 해당되는 비접점 신호를 이렇게 상호 주면은 만일에 푸시 버튼 A를 눌러서 X1의 여자가 되면 일단 시점 신호가 여기 비접점이니까 붙어 있겠죠. 이렇게 해서 X1이 발생해서 버튼을 띄더라도 X1 쪽으로 이렇게 자기 유지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X1은 지금 신호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비접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끊어집니다. 이미 이 비접점은 끊어지죠. 아무리 비접점 푸시 버튼 2를 눌러서 이 X2를 여자를 하고 싶어도 이미 X1이란 놈이 여자가 돼서 이 비접점에 있는 이쪽 회로에 있는 이 X1이라는 비접점을 끊어놓고 있기 때문에 푸시버튼 2를 눌러도 의미가 없죠. 다시 푸시버튼 0를 눌러가지고 리셋을 하게 되면 온위치가 될 거고요. 이게 이제 선입력 우선 회로가 될 거고, 후입력 우선 회로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이 방향에 이렇게 하나 연결되어 있는 회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회로에 기본적으로 상호 인터락을 걸려면 이 X2에 해당되는 비접점이 여기에 있고 여기 X1에 해당되는 비접점이 여기에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맨 먼저 푸시 버튼 1을 눌러 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누르는 순간 X1이 여자가 돼서 이 X1 값이 덜커덕 붙죠. X2는 비접점이니까 연결이 돼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기 유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X1이 자기 유지를 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불이 들어왔어요. 푸시버튼 2를 누르게 되면 푸시버튼 2가 바로 다이렉트로 X2를 순간 여자를 시킬 수가 있죠. 여자를 시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상호 인터락이 되어 있는 얘가 비접점을 끊어버립니다. 비접점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여기에 불이 들어오면 이 비접점은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비접점이 끊어지니까 여기에 있는 X1에 있는 이 값이 다시 비접점으로 끊어지니까 이렇게 붙어 있을 거고 이 상태로 여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끊어지고 여기에 있는 이 값이 자기 유지를 하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 푸시 버튼 2를 누른 X2가 여자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후입력 우선 회로의 가장 전형적인 유접점 회로의 그림이죠. 이건 제가 앞전에 설명드린 시퀀스 동작 상태에 관한 용어의 시퀀스 회로 기초 다지기 부분에서 다시 시뮬레이션을 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라는 의미고요. 이런 시험에서 이런 상호 인터락에 대한 신호를 우리가 찾아냈다면 이런 상호 인터락을 서로 표현해 주는 방법이 이제 이 무접점 회로 같은 이 레더 다이어그램에서는 보면 M1이 세팅이 되는 순간 이 M1 여기에는 영원히 비접점은 이 M1이 리셋 초기화가 되기 전까지는 여기에는 M1에 해당되는 이 라인은 이 신호는 절대 유효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신호에 시그널이 들어올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죠. 얘가 M1이 셋이 돼서 플래그 값이 비트 값이 1로 바뀌었다면 여기는 비접점이니까 여기는 더 이상 연결고리가 끊어지죠. 연결고리가 끊어져서 이런 회로를, 그러니까 푸시 버튼 B를 눌러도 M2를 세팅시킬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초기화가 됐다고 치면 다시 초기화가 됐어요. 그러면 두 값이 다시 0으로 바뀌었다. 이런 상태에서 푸시 버튼 B를 누르는 순간 아직 M1은 어떤 값도 없으니까 비접점으로 쭉 와서 이 신호를 타고 와서 M2가 세팅이 됐어요. 그 다음에 푸시 버튼 A 있는 이 값을 누르면은 이 M1을 플래그 값을 비트 값을 세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왜? 이 값이 이미 값이 1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비접점 값으로 연결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이 지금 A 접점과 B 접점에 대해서 헷갈리는데 A 접점은 뭐 항상 신호가 들어올 때만 유효하다는 거 아는데 B 접점은 늘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여기서 B 접점을 쓰면은 신호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신호가 들어오면은 B 접점은 끊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신호가 들어오면 B 접점은 끊어집니다. 지금 이 상태를 보세요. 여기 지금 신호가 들어오 있는 것처럼 시뮬레이션이 작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M1이나 M2 값이 아직도 0으로 값이 있다는 겁니다. 0이니까 이 값은 어떤 신호 값도 없기 때문에 신호가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비접점으로 표시된 M1이나 M2는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그널을 하나 받으면은 이 값이 플래그가 세팅이 되고 그다음부터는 이 값이 끊어질 겁니다. 그렇게 끊어지는지 여기 둘 중에 하나 값이 들어오게 되면 이 값이 세팅이 되면 여기가 어떻게 끊어지는지 화면상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서 푸시 버튼 1을 눌렀다 떼는 신호. 자, 그러면 이 값이 여기서 이 값은 세팅이 됐고요. 여기에 있는 이 값이 신호가 끊어진다는 것을 비접점으로 알려있는 이 신호가 끊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방금 5초가 지나고 나서 여기서 리셋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시 누를 수 있는 상태로 신호가 연결이 됐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우리가 상호 인터랙을 하고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 이런 형태의 어떤 선입력, 우선 회로에 대한 이런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비접점을 가지고 구현을 해준다 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상호 인터락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이제 이 1번 문제에 대한 전제 조건을 했고, 그 다음 시간에는 초기화와 관련돼서는 어떤 심화 학습이 있는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